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반가운 칼럼 소식입니다. 저희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 탭에 오시면은 언제나 이렇게 올려드린다. 링크까지 친절하게 올려놨으니까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MLCC 관련해서 올려드렸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증시는 걱정할 게 없다. 그냥 숨고르기 중이다. 이 얘기를 거의 녹화한 게 아닌데 반복해서 라디오처럼 들려드리는 게 아닌데 매일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증시는 뭐 걱정 없다. 그냥 횡보한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고용지표 중요한데 고용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경제지표들 전체적으로 이제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월 달까지는 자, 딱 쪼개서 6월까지 상반기는 지표가 좋습니다. 지표가 계속 우상향하는 지표였고, 그럼 금리 인상보다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당겨줘야 된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였다. 근데 7월부터는 어떻게 된다? 7월부터는 뭐가 있었죠? 변이 바이러스. 지표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표가 안 좋다. 7월부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용지표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8월 ADP 민간 고용은 자 37만 4천 명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난달은 32만 명이었는데 32만 6천 명이었는데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예상치가 무려 61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치 훨씬 너무나도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가철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표였다. 자, 이번에 이제 8월 비농업 신규 고용 건수 같은 경우 이제 75만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말에 잘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5만 건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달은 이제 94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뭐 20만 건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마저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파적인 입장에 뒷받침되는 것은 거의 뭐 없다. 인플레이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안도감을 좀 느끼면서 좀 편안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이 부분 체크하시고, 뭐 나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치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나스닥이 좋다. 이제는 나스닥도 좀 휴식을 취하면서 숨고르기 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고 다우가 이제 움직일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쉬면은 같이 쉬거나 아니면 다우가 조금 움직여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지수는 3200포인트 돌파 시도하고 하루 더 올려 쳐준 거 좋다. 그러면은 이제는 숨고르기가 나와도 우리도 휴식 구간이 나와도 3150 정도는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바로 회복하면서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약 3180포인트 전후 구간, 요 구간 흔들기 정도만 하고 오늘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리고 나서 뭐 내일이나 더 다음 주 초에 바로 이렇게 3200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인데 이 부분은 수급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수급적으로 크게 뭐 상방향으로 볼 수 있는 더 올라갈 만한 수급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거의 중립 이하 정도 수급으로 오늘 이제 펼쳐졌는데 이제 지수가 안 좋더라도 상방향 상승 포지션을 계속 구축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3200 위쪽에서 마감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3200보다는 수급이 개선되기 전에는 3200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돌파 시도는 나와도 안착보다는 만기일에는 3200 부근 정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3250 건드리면 좋고 건드리고 나서 내려오는 게 사실 좋긴 하죠. 그래서 위쪽 방향에 대해서 아주 큰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려면은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됩니다. 상승 포지션이 지금은 부족하다. 지금까지 해주는 이 3200포인트 돌파 시도 이것만 해줘도 아주 잘한 거다. 여기까지가 지금은 한계치입니다. 위쪽으로 돌파 시도 나와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콜옵션이나 이제 선물 쪽에서 상승 포지션, 특히 옵션 쪽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포지션이 구축돼야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만 해도 이 낙폭은 많이 만회하면서 기존 주가권 사이 정도로 거의 들어와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다. 기존 대신 코스닥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코스닥은 잘 버텼습니다. 이제 21선은
그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 다음 위쪽으로 말아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이제 쉬어도 1030포인트도 이제 흔들기 정도만 나오지 1030포인트도 뭐 강하게 이탈해서 뭐 1020을 흔들거나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V자 반등으로 강하게 올라오면 1020 정도 흔들어도 되는데 흔들어도 괜찮고 만약에 1030 정도에서 흔들기 나와도 1030에서 지지력 받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고치 다시 한번 돌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거 거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참고하시고 삼성전자 아직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7,00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78,000원, 78,500원 이 구간을 한번 건드리고 이 갭을 다 메워줘야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이 78,500원 구간까지 못 올라온다. 힘이 약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IT 투톱, 이 반도체 투톱 약한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최소 11만원 이상 그리고 웬만하면 11만 5천원까지 이 구간까지는 요 정도는 와줘야 되고 웬만하면 11만 5천원 돌파 시도 정도 하고 쉬어줘야 그래야지 하이닉스도 이제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한 겁니다. 약세 구간이에요. 이 약세 구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겨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추후에는 이겨내겠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은 이제 대체되는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는 구간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카카오는 오히려 이때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뭐 20만 원 구간을 건드리거나 하면은 카카오는 당분간은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적어도 한 달 이상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이때 액면 분할한 다음에 치고 올라온 다음에 좀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그냥 먼저 올라갔죠. 그래서 이 체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체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제 힘을 좀 모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 수급적으로 해서 한 차례 밀려 내려온 게 카카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슬슬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위쪽 방향으로 이제 올라와도 괜찮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끌어올리면서 카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시스 뭐 셀트리온 다 끌어올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외국인이 뭐 하루에 뭐 3천억 이상씩 계속 수급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다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대형주는. 그러면은 이제 큰 놈들을 좀 쉰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이제 상승을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가 회복되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 두 종목이 좀 쉰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 인터넷 업종이 한 차례만 더 위에 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쪽 인터넷이 쉬면서 반도체가 간다던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잘 쉬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한 다음에 휴식 잘 취하고 있죠. 이렇게 휴식 구간에서 슬금슬금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요 91선 90만 원까지 해가지고 슬금슬금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0만 원까지는 좀 모아갈 수 있다. 95만 원 아래부터 90만 원까지 좀 모아갈 만하다라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좀 어렵게 올라가다 이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실적 도약기가 시작된다. 지금은 30만 원 아래에 있으면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 실적 발표되면 어떻게 된다? 35만 원 아래에 있으면은 저평가 구간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 실적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2분기 실적 나왔는데 뭔 3분기 실적을 벌써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3분기 실적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이 도약되기 시작한다. 3분기, 4분기 이렇게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도 당분간은 셀트리온은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레키로나주가 이제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유플라이마랑 램시마 SC 그리고 트룩시마 허주마 다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램시마까지도 미국 진출 실패했었는데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룩시마 램시마의 미국 허주마의 일본 이쪽을 보시면 되고 램시마 SC의 이제 유럽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 램시마 SC는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출시,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쌓여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쪽이 반도체 투톱 있을 때 조금 보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열심히 힘내면서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뭐 휴식을 취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 휴식 취하는 게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74만 원 아래를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좀 받아볼 만한 구간이기도 해요. 74만 원에서 72만 원 이 정도 구간은.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올라오면은 이제 80만 원 저항 느끼고 80만 원 넘어가야 된다라면은 그다음 90회 뭐 중장기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도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SK랑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이제 따로 떼어내는 과정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삼성 SDI만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 사업을 하면서 건재하기 때문에 SDI 쪽으로 좀 당분간 수급이 모일 수 있다. 자, 언제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는 SDI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주의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그때 되면은 보시면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뭐 상장 앞두고 있으니까 상장할 때쯤 되면은 뭐 공모 시즌부터 해가지고 자금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금이 안 빠져나간다? 그럼 삼성 SDI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신뢰가 높은 거예요. 삼성 SDI에 대해서. 근데 보통은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되는 이제 대형 그룹사가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LG화학에서도 좀 빠져나가고 삼성 SDI에서도 좀 빠져나가고 SK 이노베이션에서 좀 빠져나가서 이동하게 되는 게 보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숨고르기 할 때 이제 슬금슬금 담아놓는 건 괜찮은데 추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하고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번에 폴더블 폰 나온 쪽이 굉장히 뭐 대중화의 성공, 이거 거의 사실상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지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KH바텍이랑 파인테크니스 힌지 부분은 좀 쉴 때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세경하이테크가 거의 뭐 이번 상승의 마지막 불꽃처럼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경하이테크도 이제는 이격이 벌어져서 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세경하이테크도 쉬는 구간에서 숨고르기 하고 나서 잡아야지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형 솔루텍이나 드림텍 같은 이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생산량을 증설한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제형 솔루텍, 드림텍 같은 경우도 갤럭시 Z 폴드 3에 이제 지문인식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번에 수급 때문에 8월 중순에 한 차례 훅 밀렸었는데 다시 뭐 바로 뭐 원상복구 되는 모습입니다. 13,000원 또 두들기고 있는데 쉬었다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나무가, 제가 2016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무가가 또 이제 뭐 이 증가현실 쪽,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증가현실, 이제 가상현실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이 AR, VR에서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기술력이 있고 카메라 모듈 쪽도 있고 해서 이제 충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잘 쉬었습니다. 올라가다가 그러면은 이 9,500원 회복되는 구간이 중요한데 9,500원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이 구간에서 뭐 대신 이제 여기서 밀리면은 이제 저항받고 밀리는 거니까 한 차례는 올라왔다 쉬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나무가 같은 경우 아니면 옵트론텍이나 파트론, MC넥스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 쪽도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지분을 좀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9% 정리해서 이게 1,368만 383주입니다. 1,300만 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블록딜을 한다라고 하니 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9% 할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7.7% 내려갔으면은 뭐 이제 뭐 더 이상 뭐 크게 흔들릴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8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 차례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8만 원 이탈하는지, 그리고 8만 원 이탈했을 때 저점 매수가 들어온지를 여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전일 원전 관련주들 뭐 예산 편성 말씀드리면서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 연료 재활용 연구 결과가 미국에 뭐 승인됐다라고 발표가 또 나오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 이제 제2의 도약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올해 SMR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쪽을 굉장히 뭐 타박하는 상황이었죠. 그동안은 탈원전 하면서 이제 뭐 원전 해체 쪽으로나 신경 써야지 원전 쪽은 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부에서는 탈원전을 하는 좀 이런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책의 힘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탈원전 얘기는 그렇게까지 뭐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전기전 같은 경우가 어제에서 좋은 모습,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뭐 일진파워나 이런 원전 관련주 이런 종목들 해서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굉장히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조금 돌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달아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주택공급 쪽, 건설사 쪽이랑 건자재 쪽, 그리고 뭐 이 기계 그리고 폐기물까지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삼목에스폼이나 뭐 누누이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삼목에스폼이 16,000원 돌파한 다음에 좋아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 하츠 같은 경우도 이제 벽산의 자회사죠. 하츠, 벽산, 뭐 대림비엔코 뭐 이런 종목들 항상 뭐 말씀을 드리는데 하츠 같은 경우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61선이랑 이제 가격적인 저항을 좀 받기 시작하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숨고르기라는지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숨고르기란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서 쉴 때 이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자재주들도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HLB가 최근에 뭐 나노코박스 쪽으로 해서 이제 이슈를 잡았는데 좀 최근에 좀 과도하게 좀 급등하지 않았나, 뭐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지 과도하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제 캄렐리주맙이랑 병용임상, 파클리탁셀이랑 병용임상 이상을 발표하면서 이제 초록 발표하고 하면서 이제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했다, 그리고 안정성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용임상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단독 임상했던 임상 3상 완료된 단독요법은 위암 이제 3차냐 4차냐 이 NDA 신청은 언제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신청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신규 상장주라서 저희가 이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신규 상장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다음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면 머크사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중인데 빠르면 올해 말에 FDA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거다라고 하는데 빠르면입니다. 늦으면 이제 내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되면은 다행인 거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사실 이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인 이제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 이제 18,000명분을 이제 도입하겠다는 것을 이제 최종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머크사랑 이제 백신 유통 그리고 코프로모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가져와서 그냥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 중이니까 뭐 HK 이노엔이 만약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치료제가 승인 긴급 사용 신청을 한다라고 할 때 정도면은 한 3개월 이상 정도는 이제 지나서 안정화가 되는 타이밍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 치료제 승인받은 건 렘데시비르가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렘데시비르는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기존에 작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백신이 돌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백신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제 나와서 우리가 지금 감기 때문에 공포에 떨지는 않잖아요. 좀 불편한 거지. 감기 같은 경우는 감기 때문에 뭐 사망을 걱정하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독감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 정도 될 정도로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한 독감 정도처럼 이제 짧게 중증으로 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는 것도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행, 뭐 숙박, 그리고 이제 쇼핑, 그리고 이제 뭐 엔터, 그리고 화장품과 뷰티, 이제 마스크를 이제 외부에 돌아다니면은 당연히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패션 이런 쪽으로 해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뭐 빠르면 이달 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음 달 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종률 백신 접종률을 봐서 이제 다음 달 초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위드 코로나 준비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9월 중순부터는 뭐 지금은 조금 빠른 타이밍인데 지금부터 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셔도 되고 난 정말 살 게 없다라고 하시면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한 9월 중순부터라도 먼저 올라온 놈들이 어떤 놈들이고 어떤 놈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보고 1차 상승 후에 휴식 구간 항상 말씀드리죠. 가는 말이 올라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그거를 잡아탑니까? 여러분 차가 지나가는데 그거 잡아탈 수 있습니까? 다쳐요. 가는 말 아니에요. 가는 말 아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한번 가는 말이 쉴 때, 가는 말이 쉴 때, 숨 고르게 할 때, 우리도 운동할 때 몸풀기 한번 하고 나서 운동하면은 운동이 더 잘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뛰면은 뭐 어디 삐끗할 수도 있고 다치기 쉽죠. 그런 것처럼 준비 운동이 끝난 첫 번째 상승 후에 숨 고르기 하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9월 중순 정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또 뭐 하반기에는 또 괜찮은 위드 코로나 관련 쪽으로 해서 괜찮은 이제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꼭 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면 다친다. 가다가 숨 고르기 하는 휴식을 취하는 말에 올라타야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또 좋은 투자 습관을 하나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